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움직임도 엇갈리는 것 같고 거래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시장 뭐 여전히 똑같은 건가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짚어주세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네. 우리가 지수 중요 기준대로 제가 제시해드린 게 2450과 2350 그리고 이제 위로는 2550 요거잖아요. 오늘 반응은 2447 여기서 또 반응을 한 거죠. 그럼 사실상 2450의 시장은 계속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흐름을 좀 잘 보면 그냥 올랐다가 떨어지면 또 2450에서 어떻게든 좀 버티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은 6조 수준이 거의 4거래일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이 주도주가 바뀌었느냐를 보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제가 2350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세 가지 섹터입니다. 예, 방산주, 조선주, 그 다음에 바이오죠. 종목도 다 알려드렸죠. 자, 한번 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죠? 삼성중공업, 이 세 종목이었잖아요. 조선주 가운데서. 2350에서 2450 요 기간 동안에 6주 정도의 시장을 던져주는데 이 기간 동안 얘네들이 주도권을 다른 애들한테 이제 빼앗겼느냐를 보면 안 빼앗겼어요. 계속 요 주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에서는 세 마리였죠. 방산주에서는 이제 하나에어로. 그죠? 다시 신고가입니다.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가죠. 근데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은 6조 수준. 그러니까 방산주 쪽에서의 이 주도권을 빼앗겼느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로템이었죠. 그죠? 현대로템은 제가 그 작년도하고 올 초에 거의 이야기한 적이 없다가 요번에만 이야기했는데 요번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흐름하고. 그죠? 항상 좀 요번에 좀 뭔가 좀 앞서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찝어드린 이 시점부터. 보면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었죠. 우리가 방산 쪽에서 이 세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6조 원 수준에서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 ADC 업체였죠. ABL 바이오가 이 흐름을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가 좀 조정은 있었으나 다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도 떨어지자마자 바로 돌아서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들 가운데서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개별제로 있는 업체들이 바톤 터치가 되는 거죠. 젠백스나 과거에 이제 보로노일 같은 이런 흐름에서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그 플랫폼 관련된 이 업체권이 주도권을 좀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도 되게 좀 중요했는데 어제 흐름을 잘 보면 2450을 위협해서 2400 초반까지 급락을 유발시켰었던 상황이었어요. 어제 상황을 보면. 거기에 이제 나침판으로 작용을 했었던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었으면 쿵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면 쿵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직전 저점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빠지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종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 방향을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어제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2450 어제 요 수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여기서 나침판을 하는 녀석들이
전저점을 깨거나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나왔었으면은 이제 2,400도 깨지고 2,350까지 열릴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2,450선에서 이 나침판을 하는 녀석이 브레이크를 일단 걸었죠. 예, 브레이크를 좀 걸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 나 죽을 줄 알았지? 일단 전저점은 지킬 걸세. 이런 거예요. 예, 놀랬지? 놀라지 마. 다시 일단 브레이크는 걸었네. 이건 거고요. LG 에너솔루션 쿵하고 전저점 깰 걸로 위협을 했는데 나 꼬리 달았지롱. 잠깐 브레이크 걸 거야. 이렇게 된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겁먹어야지 얘들아. 잠깐 겁먹어야지 직접 저점 위협할 수 있는데 근데 겁먹지 말고 다시 원상 복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깜짝 놀래킬 수 있을 만한 시장 여건이었다가 잠깐 긴장 완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회초를 뗄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죠. 워워 이런 식으로. 어제 시장 상황과 오늘 시장 상황은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들 세 개의 종목만 그 지수에 대한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걸로 했었으면은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버텨주려고 하는 거는 비싸게 살려고 하는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 가격은 도저히 못 팔겠다 이거거든요. 버텨주는 자금들이 있다는 얘기는 야, 이 가격에는 못 팔겠어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예, 나중에 뭐 반등 언젠가 한번 나오겠지. 에라 모르겠다. 요런 자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버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지금 안 사면 소외받을 것 같은데 지금에도 사야 되겠는데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야, 좀 어떻게 좀 현금 좀 마련하면 이번에 기회일 것 같단 말이야. 여기 좀 돈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서 그래야 사람들이 비싸게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야 이게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급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종합주가지수 지금 2,450선에서 브레이크는 딱 걸고 요 부근에서 세 종목이 버텨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매수세가 붙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들이 나왔냐면은 이 수출주 3인방을 죽인 상태에서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얘네들을 원상복귀 시켜주는 상태에서 다시 난 가지롱 이거예요. 현대중 나 신고까지롱. 예, 얘가 가니까 하나오션, 삼성중 나도 다시 고개 들 거지롱. 이게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산주, 하나에어로가 신고가 가니까 나도 좀 가자. 현대로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비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파워는 좀 약해요. 뭐 이게 한 2조, 3조 자금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야, 종합주가지수 아래쪽으로 간대냐? 갈 것 같았는데 잠깐 브레이크 걸었어. 야, 그럼 난 더 가지 뭐. 이게 돼버린 거예요. 왜? 나는 대장이니까. 나는 대장이고 이번 구간에 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아래쪽으로 더 뺍니까? 빼려고 했는데 잠깐 브레이크 좀 걸게. 그래서 저기 브릿지 바이오가 사고 쳤는데 걔는 그냥 별도의 개별 재료로 그 악재로 남기고 나머지 바이오는 매도세를 사놓으라. 다시 안정감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매수세가 좀 먼저 붙는 섹터들 먼저 살려줄게. 이 정도 되는 거고 인심을 크게 쓰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대신 죽다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비싸게 하려고 하는 수요가 확실히 주도 섹터밖에 없더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바이오 얘네들 가다 보면 어떤 흐름이 생깁니까? 기존에 나도 한때는 주도주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죠? 나도 주도 섹터였는데 조선주는 신고가 가고 방산주 다시 신고가 가고 나는 뭐 했나 맨날 전저점이나 깨고 뒤늦게라도 이제 반등 나와야 되겠네 해서 이제 전력주도 나오는 거죠. 나도 한때는 주도주였는데 AI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확 커지면서 이 자금이 확 커졌는데 관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투자 숙소가 나와버리니까 제일 만만했던 주식들이 빠지는 거고 그리고 너 뭐하냐 해서 이제 온전주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조선주 올라가는 기간 동안 같이 늘 주도주 아니었어? 주도주였지. 근데 상대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 반등 정도 수준만 만회해주고 여기서 더 비싸게 살려고 하니까 자금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냐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6조에서 7조 되는 구간 2,450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주식 뭐야? 방산주하고 바이오 대정주들하고 조선주 요 정도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6조, 한 7조, 8조로 간다. 그럼 얘네들 세 개 위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나머지 주식들은 뭐냐? 낙폭주가 꼬리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낙폭주가 꼬리다는 형태인데 이 낙폭주 가운데서도
낙폭주 가운데서도 원전주하고 전력주가 그 다음 타자인 거예요. 트럼프 2.0 요 구간에 이슈를 계속 키웠던 섹터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산업의 이슈를 크게 바꿀 생각이 지금 시장은 없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은 10조, 12조 시장으로 가야 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6조에서 7조, 6조에서 8조 정도 된다면 한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바이오 3인방을 계속 주도주로 가고 중간중간에 신저가를 기록을 하거나 낙폭과대에 대해서 콜이 달아주는 형태로 지수는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말리게 하는 거예요. 피 말리게. 이런 상태로 여러분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 뭐가 될까요? 급해지겠지. 조선주 신고가 가는 동안 내 종목은 뭐 하나. 아이 짜증나. 매도, 교체. 그 다음에 이제 엇박자 나면서 난리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이게 한 달 동안의 박스 구간 동안 이런 흐름이 전개가만 된다 하더라도 짜증나가지고 다른 주식들은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안 가고 교체하는데 엇박자 나고 손절했는데 그 다음날 갭으로 올라가고 신고가 잘 가고 있는 주식 따라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악재 나가지고 브릿지 바이처럼 하한가 가고 이런 식으로 실수를 유발시키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와야 반대매매 마지막까지 버텼던 자금들이 이탈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 미리 내다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이런 걸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이런 상황이 나올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바이오 대장주와 방산주와 조선주 위주 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냥 답 없어요, 여러분. 얘네들이 그냥 잘 가다가 갑자기 조선주 장대 연봉이 떨어진다거나 방산주가 갑자기 무슨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바이오 관련된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진다거나 그러면 시장은 답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주가지는 다시 2350까지 온다고 봐야 돼요. 반도체가 버텨도. 알겠어요? 그러면 후발이 나중에 더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 구간에서 운 좋게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호재성 내용들이 갑자기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어떤 말 한마디 그러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가 붙을 겁니다. 배터리 전에.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2550까지 열리는 건데 그때 아마 그러면은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과 바이오가 수익이 더 터질 거다. 요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 요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이었습니다.